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이제 좀 전에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제 동영상 중에서 초기 동영상인데, 이제 거스럼이 안 일어나는 니퍼 사용법이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트리트먼트 뿌려가면서 조금씩 잘라내는데 그래도 거스러미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댓글에 대한 뭐 좀 부연 설명 같은 거예요. 제 동영상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일 아트라 그러죠. 네일 아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술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어 기술이에요. 니퍼를 사용해서 케어를 하는 기술. 요게 제일 배우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가는 기술. 오래 가요. 그리고 다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거스러미가 초기에 니퍼를 써서 케어할 때 거스러미가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력이 좀 되신 분들도 이거를 제일 힘들어요, 케어를.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해서 이 케어 기술을 익히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터득하면은 이제 좀 편하게 케어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케어를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은 케어하는 데서 오는 실상 샵에서는 케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케어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 경우는. 제가 초보일 때도 그렇고 이 케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고객들이 이 네일리스트가 실력이 있냐 없냐, 이 원장이 실력이 있냐 없냐를 케어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00%는 아니어도. 그리고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도 뭐 칼라링을 다 해놓고 아트를 해놓고 했을 때도 케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좀 경력이 있고 실력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케어가 보통 그냥 큐티클 잘라내는 거를 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초보일 때 그랬어요. 큐티클만 잘 잘라내면 되지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케어를 잘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다 아트를 하던 칼라링을 하던 뭘 하던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 돼 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라링을 한다고 쳐도 케어가 제대로 안 돼, 큐티클 제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 큐티클을 타고 뭐 젤이든 일반 칼라든 다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큐티클 제거하는 게, 큐티클을 완벽하게 싹 제거를 해놓으면은 모든 게 편해져요. 칼라링. 뭐 칼라링만 잘해놓으면 아트는 좀만 연습해도 금방 돼요, 아트는. 그래서 제일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기술이 제 경우에는 케어더라고요, 케어.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큐티클만 잘 잘라내면 되겠지 했는데, 모양을 이쁘게 잘 잡아주고 푸셔를 이용해서 큐티클 라인을 잘 잡아주고 큐티클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제거해서 칼라링하기 편하게 해놓는 작업까지가 제가 본 케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케어를 항상 해요. 그래서 댓글 주신 분이 저는 조금씩 잘라내도 큐티클이 일어난다 하고, 뭐 트리트먼트 뿌리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트리트먼트 뿌리는 거는 제가 그 동영상 찍을 시점에 저는 그때 벌써 뭐 거의 니퍼 케어를 안 했어요. 100% 드릴 케어를 했기 때문에 좀 남은 거, 드릴로 안 되는 것 정도 니퍼로 살짝 제거해주는 그 정도 해가지고 뭐 큐티클 연화제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트리트먼트가 그때
때 재료상에서 공짜로 하나 보내줬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썼는데 뭐 꼭 트리트먼트 아니어도 돼요. 뭐 각질 연화제를 쓰던 뭐라던 푸셔 작업을 뭐 드릴 같은 경우는 푸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는데 푸셔 작업을 완벽히 해 놓으셔야지 니퍼 사용하기가 편해지세요. 그래서 뭐 푸셔까지 다 설명하자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제 동영상 중에 또 푸셔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푸셔가 되게 중요해요. 푸셔를 잘 해놔야 니퍼가 편해져요. 그래서 니퍼를 자를 때 조금씩 잘라내도 큐티클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댓글 주신 분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께를 조금씩 자르는 거는 길이를 조금씩 자르는 거 길이를 조금씩 잘라야지 이 두께를 많이씩 자르는 건 소용이 없어요. 조금씩 길이를 분쇄하듯이, 제가 그래서 분쇄하듯이란 말을 아마 동영상에 쓴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이라 잘 모르겠네요. 근데 분쇄하듯이, 드릴은 큐티클이 일어나질 않아요. 드릴은 분쇄라거든요. 그래서 니퍼도 분쇄하듯이 잘라주는 거. 조금씩 두께도 조금, 길이도 조금 분쇄하듯이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벌려서, 이걸 많이씩 벌리면은, 이 니퍼 많이씩 벌리면은 듬성듬성 잘려요. 근데 조금씩 벌려가지고 앞날을 이용해서 이 날 전체를 다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날 전체를 앞날 한 1mm 정도를 이용해서 조금씩 잘라주시면은 큐티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주어진 큐티클이 틀려요. 이 니퍼를 또 잘 써야 되지만은 큐티클이 틀리기 때문에 큐티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손톱이 있어요. 손톱 큐티클이 길게 돼 있는 경우, 그런 것도 계속 케어를 받다 보면 교정이 돼가지고 큐티클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큐티클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님하고 상담할 때, 언니는 이거 큐티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큐티클 안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큐티클이 안 일어나게 케어하는 거는 모든 뭐 미용 기술이다 마찬가지지만 주어진 조건이 틀려요.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손이 틀려요. 손이 틀리고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니퍼 사용법, 이 각도, 저도 옛날에 처음 네일을 배울 때 각도를 몇 도로 해서 잡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손은 또 입체예요. 손톱은 평면이 아니에요. 그 입체에 따라 각도가 다 변하고, 내가 손을 움직여가면서 케어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각도가 미세하게 변해요. 입체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내든지 그 각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내가 그걸 손에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네일 아트도 이게 다 있죠. 네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네일 셀프 네일이라고 하죠. 셀프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큐티클 안 일어나게 케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전문가는,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한 80%, 70-80%는 큐티클 안 일어나게 케어를 고객들한테 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 차이가, 아트 잘하는 분들은 많아요. 직업이 네일리스트가 아니라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케어를 제대로 하는 셀프 네일을 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네일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드문데. 그래서 그만큼 배우기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 니퍼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손에 대한, 손이 입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가지고 니퍼를 쓰는 거를. 니퍼에 대한 뭐 손이 입체고 니퍼 사용 원리를 알아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 손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는 거죠. 이게 손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뭐 큐티클이 긴 사람, 짧은 사람, 얇은 사람 많거든요. 연습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는 니퍼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 이거를 해내고 하면은 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제 방법을 쓰고 있지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로운 방법을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제 동영상은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또 연구해서 이런 정말 프로 네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케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네일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 하시려는 분들도 케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케어를 큐티클 잘라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칼라링이라든가 아트라든가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 내가 정말 손톱을 모양을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일이 훨씬 편해지세요. 케어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시작인데 1시가 좀 넘었는데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안녕, 스텔라였어요.